겨울철인데 레인지로버 어떻냐, 롱텀 리뷰 좀 해달라. 그래서 연비가 지금 겨울철이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연비가 한 17km 정도 나오고요. 히터가 늦게 나와요. 제가 솔직한 점수로는 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랜만에 또 차량이 앞에 앉았는데 제 차량이죠. 레인지로버 D350. 제 거 리뷰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뭐 겨울철인데 레인지로버 어떻냐, 롱텀 리뷰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겨울이어서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연비가 조금 떨어진다? 그 차이 말고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량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꼈었던 6개월 이상 타셨던 뭐 여름하고 겨울철 장단점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레인지로버 D350 매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한 컨디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식 명칭은 레인지로버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고요. 디젤 3000cc 모델이고 토크는 약 70km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D350하고 P580 두 종류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바리에이션 하나 더 위에 급인 SV 차량. 근데 그 차량은 또 어나더 금액이니까 이 차량보다 1억 더 줘야 돼요. 레인지로버도 상당히 비싼 차량인데 여기서 옵션만으로 물론 뭐 마력이 조금 600마력대급으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1억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같이 카푸어나 이런 들은 디젤까지밖에 접근이 안 되니까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단점은 좀 제가 우려했었던 건 그거였어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P580 정말 부드럽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파워풀하고, 근데 그런 느낌을 과연 이 레인지로버 D350 디젤 차량에서 느낄 수 있을까를 느꼈는데, 제가 만약에 P580이 제가 기준치가 100이라고 하면 이 D3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한 점수로는 88점? 90점?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가 요인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디젤인 게 티가 나요. 10분 중에 한두 분은 디젤인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8분에서 9분은 야 이게 디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됐든 간 디젤이라는 단점이 있고, 뭐 이 차량을 막 4.4리터 8기통 차량처럼 우웅 이런 뭐 배기음도 없고 그냥 유유 적적 그냥 축축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한 6,500km 탔거든요. 그동안 RPM을 3,00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물론 디젤 차량으로 3,000이 뭐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엔진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2,000조차도 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항상 1,000에서 1,500 사이에 그냥 천천히 그냥 부드럽게 그냥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가끔 또 DPF 걸리거나 뭐 아니면 DPF에 쌓여있던 카본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뭐 RPM 2000까지도 고속도로 크루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타고 다닐 때는 RPM 1500도 넘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변속에 대한 충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서스펜션의 차이가 P580하고 다르냐? 그것도 아니고, 딱 하나 다른 건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 조금은 있다. 그 조금의 차이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디젤을 타는 거고,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냥 가솔린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디젤의 장점이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연비죠. 연비가 지금 겨울철이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한 9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 고속도로 같은 경우 달리면 연비가 한 17km 정도 나오고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이 덩치의 차량이 100km/h로 달리는데 연비가 17km.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선도로, 뭐 간선도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름철에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2km 정도 발 컨트롤 하면은 제가 20km까지는 찍어봤어요. 차를 타고서는 그때 길들이기가 안 됐을 텐데도 제가 그 옛날 도봉구 주민이 하시는 그 리루 24에서 집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강변북로 타는데 연비 20km 나왔어요. 그래서 연비하면 뭐 진짜 어디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막 타도 11, 12는 그냥 나와요. 저는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짧은데 그런 경우에도 연비가 뭐 12km 이상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고차 감가 방어. 제가 늘 차테크 얘기하죠. 근데 P580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 있으신 분들이 사는 거거든요. 이제 D35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고차 가격이 좀 방어가 잘 돼요. 아무래도 이 원인이 디젤 차량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가 단종이 됐다는 점이 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이 수출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젤 차량이. 러시아 형님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딱 1년 됐는데 키로수가 적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만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선 디젤이 딱 두 가지 유리합니다. 그거 빼고는 다 P580 승.
그리고 잔고장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이는 없었어요. 잔고장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버벅대는 거, 근데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차의 치명적인 단점, 히터를 틀 때 고주파음이 나요. 히터나 에어컨을 틀 때 고주파음이 계속 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차가 섰을 때 공요했을 때 그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건 껐다 다시 키잖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들린대? 그러면 껐다 다시 키면 또 없어지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2번 갔었는데 아직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오면 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더 하나 있다. 트렁크가 너무 작아요. 트렁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차는 진짜 5m가 넘는데 이런 트렁크를 갖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아서, 거짓말 안 하고 트렁크 다이다이 크게 한번 뜨자 그러면 투싼 정도? 투싼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갈 때 한번 항상 뭐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요. 캐리어 2개 들어가면 꽉 차니까. SUV인데 물론 2열에 타고 가는 안방 마님이야 뭐 아이야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아빠가 짐도 실어야 되고 뭐 이거저거 챙겨야 되는데 그 짐을 어떻게 실을까에 대한 스트레스, 또 운전 뭐 이런 거니까 트렁크가 너무 작다는 거, 그거 진짜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트렁크 위에 루프 박스를 얹고 다녔던 적도 있어요. 캠핑 다닐 때 트렁크에 다 안 들어가서. 그리고 항상 평시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인 뭐 체어나 테이블, 뭐 피크닉 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데 그게 들어가면 트렁크가 반 이상이 꽉 차요. 그래서 너가 뭐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저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작은 박스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박스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위에 루프 캐리어 올려서 루프 박스 올리고 거기에 적재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뭐 루프 박스 아무래도 크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텐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적재하고도 좋게 다녔는데, 문제는 또 이 차가 워낙 전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하고 해서 세팅값을 잡은 게 2.3m는 넘지 말자. 그래도 2.2m, 2.1m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2.3m 기준이니까 2.3m로 좀 세팅값을 잡아보자 했는데, 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뭐 레인지로버에다가 루프박스 올리신 분 없잖아요. 루프박스 올리고 다니는 레인지로버를 평생 동안 본 적이 없어, 내 차 말고. 그래서 뭐 그런 특이점을 빼면 이 D350 차량 정말 추천할 만큼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진짜 제가 차량을 진짜 많이 바꿨지만 인정하는 차량이 이 차까지 2대입니다. 승차감 인정하는 게. 하나가 S클래스 S500,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차. 예전에 저희 와이프는 불편하다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래 뭐 이랬거든요. 웬만한 대리운전만큼 운전을 하셨거든요. 웬만한 여자가 60대 이상 차량을 운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딱 인정하신 게 S500이랑 이 레인지로버의 승차감. 네. 이 차 뭐야? 그러시면 딱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 승차감을 그분께 인정받은 두 번째 차량이 이 레인지로버다. 그래서 너무 좋고 가족들이랑 멀리 가는 것도 편안하고 유류비 부담도 없고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은 아무래도 차폭이 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가 광폭까지는 아니었는데 적당했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는 기존 주차장보다 5cm가 작더라고요, 폭이. 근데 그 5cm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좁은 주차장에서 내릴 때 그게 좀 불편하다. 이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크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레인지로버의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량이 6500 되면서 엔진오일 소모품 교체를 한번 했었거든요. 필터류 한번 바꾸고 에어 필터 바꾸고 엔진오일 한번 플러싱 한 다음에 한번 보내주고 해서 싹 갈았는데, 그 당시에 엔진오일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엔진오일 것만 제가 사서 엔진오일 공인만 갈아주시는 곳에 가서 제가 해서 했었는데, 그때 한 엔진오일 값만 한 20만원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인비가 한 5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 사서 갔으니까 그 정도인 거지, 만약에 일반 뭐 센터 들어갔으면 한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류가 조금 비싸다. 근데 그럼에도 애프터 마켓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만 본인이 부지런하다고 하면 그래도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액세서리 붙이는 거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냥 액세서리 뭐 스티커 이런 거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차에 내가 거주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사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썬바이저 이거 달았고, 그 다음에 위에 루프 캐리어 이거 지금 캐리어바 장착되어 있는데, 썬바이저 이거 80년대 아저씨처럼 이거 왜 붙이는 거냐. 근데 저는 너무 필요했어요. 저는 비 오는 날, 그다음에 이제 눈 오는 날 이거
잠깐 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량을 되도록이면 나오면 좀 살려고 하는데, 이게 프레임 바디는 못하고 이제 문짝이 있는 데만 장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프레임 바디를 많이 타다 보니까 장착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장착을 했고, 그래서 다니면서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크게 많이 없어요. 지금도 뭐 쉬쉬 거리는 거 많이 없고, 그냥 이게 방음 방진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썬바즈 할 때 항상 산타페도 제가 달아놨는데 소리 많이 나거든요. 근데 레인지로버는 이거 달아도 큰 소음은 없습니다. 그 루프 가로바 같은 경우도 큰 소음은 없고요. 장착을 다니면서 큰 그 풍절음에 대한 이슈는 없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풍절음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레인지로버에 풍절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생각이 더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예민한 편인데도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 아까 문의 주셨던 분이 있는데, 단점 히터가 늦게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제가 주행거리가, 출퇴근 거리가 5km가 좀 안 되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엔진 열이 안 받아요. 히터를 사실 안 틀어요. 제가 그냥 이 핸들 열선하고 이것만 틀지, 굳이 이거 틀어봐야 뭐 엔진 열도 없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히터가 좀 늦게 나오는 거. 그래서 뭐 공회전을 미리 걸어 둘러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안 넣고 거의 한 10분 정도 주행을 해야 그때 히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하차 높이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형부터는 이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옵션으로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6살이고 5살, 6살부터 탔었는데 혼자서 알아서 탑니다. 퉁퉁퉁 올라가서 카시트까지 통하고 올라갈 정도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타기 편안하고, 오히려 어정쩡한 SUV에 사이드 스텝 없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높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차만에 주는 감성이 있는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RPM을 크게 올리지 않고 그냥 쭉 크루징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루징을 하는데, 크루징의 장점이 플러스 이 차가 높으면서 위에 차들,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보여요. 그냥 내가 위에서 다 뭐랄까, 내 눈 안에서 다 컨트롤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냥 예측도 되고, 그냥 뭔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냥 좀 운전하기 편하고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T맵 점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100점이에요. 그냥 100점. 그 전에 막 i5, M60 타고 다녔을 때 80점, 70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탄 후로부터는 T맵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천천히 크루징하고, 들어오세요, 껴드리고, 그리고 뭐 빨리 가실 분 빨리 가시고, 그래서 뒤에서 막 저를 추월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는 좀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막 스포티한 마음으로 막 달려야지, 빨리 가야지,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천천히 크루징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크루징을 말씀드렸으니까 크루즈를 말씀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좋진 않아요. 뭐 앞차간 조절하는 건 당연히 되는데 약간 의심이 좀 들고, 핸들 유지하는 것도 유지는 되는데 약간 의심스럽고, 레인지로버에 탑재된 이 크루즈 컨트롤을 평가한다면 HDA 정도? 2도 아니고 그냥 HDA 1? 그 정도 레벨인 것 같아요. 반자율 중에 잘 되지 않겠냐, 레인저 보니까 뭐 2억이 넘는 차인데 당연히 되지 않겠냐. 아니야, 그냥 아날로그지만 조금 진보한 아날로그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 가실 때 그냥 100km 들고 그냥 쭉 가면 그냥 뭐 생각은 해야 되는데, 가끔 얘가 쏠린다거나 이런 거 보정은 사람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냥 가는 판에, 지금은 알아서 가는 걸 내가 흔들어주고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차값이 몇 배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 너는 차를 왜 파냐. 그래서 저야 뭐 차를 원래 자주 교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 차에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어요. 충분히 6,000km 이상 타면서 이 차량과 교감도 했고,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것도 해소가 다 됐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편도 왕복해봐야 하루에 10km인데 디젤 차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제가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크루징 많이 하고 멀리 가시고, 그런 분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차량 관리나 메인터스 부분에서도. 근데 저랑은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동 열도 받기 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뭐 차량에 대한 컨디션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뭐 제가 여행을 많이 가면 되는데 지금 뭐 자주 이렇게 매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제가 뭐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고 저만의 스타일로 뭐 블랙팩도 해놓고 휠도 블랙으로 해놓고 레터링도 바꾸고 뭐 PPF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그건 당연히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놨었던 부분이고 네, 이 차량 참 만족하면서 잘 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차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음 차 제가 다음 주에도 새로운 차가 하나 나오죠. 네, 제 차는 아니고 제 와이프님께서 타실 차를 지금 뽑아놨어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 번째 동일 차량을 사는 거. 세 번째 또라이인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달라진 점이 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구독자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00명 되는데 1000명 되면 1000명 이벤트를 멋지게 한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을 때 보시면 되는데 구독, 좋아요랑 댓글은 좀 해주세요. 댓글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을 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고 고민 있으면 또 고민도 달아드리고 고민도 해결은 아니고 고민도 좋은 방향으로 좀 같이 공감해드리고 할 테니까 댓글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폴이었습니다.